십니까? 네. 6월 첫 수업인가요? 네. 이제 또 다짐을 하고 가야죠. 네. 준비되셨죠? 네. 자, 하나, 둘, 셋, 넷. 합격을 위하여. 네. 시간은 자꾸 흘러갑니다. 벌써 6월 달이야. 여러분 7월부터는 커리큘럼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문제 푸는 시기가 아니니까 6월 말까지는 무조건 이론에 치중하는데 이론이 너무 광범위하니까 요약집 가지고도 충분하다. 그리고 저번에 수업할 때 2주 전에 와서 제가 소득세법 시행령이 이제 5월 말쯤에 공표가 될 거다. 국무회의에서. 그런데 5월 31일자로 공표가 됐죠. 예, 국무회의가 열려서 5월 31일자로 공표가 됐는데 시행은 소득세법 시행령은 5월 10일부터 적용하는 거죠. 내용이 뭐였었어요? 조정지역에 1세대 2주택 있죠. 그리고 3주택 양도할 때 5월 10일부터는 할증하지 않고 6에서 45%로 간다. 그죠? 그리고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은 원래 주택 취득한 날부터 그냥 원래대로 보유기간 2년 보유하고 팔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조정지역에서는 2년 안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는데 전입신고 제도는 폐지가 됐다. 그죠? 이거였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제 지방세법 하나가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소득세법에서는, 조정대상 지역에 주택을 취득해서 2주택이든 3주택이 됐어요. 그러면 몇 년 안에, 2년 보유하고 거주하고 양도하면 할증하지 않고 6에서 45%라고 그랬죠. 또 하나 있잖아요. 또 하나, 일시적 무슨 주택? 2주택. 자, 기존의 주택이 하나 있었는데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어요. 이게 어디에 있었느냐? 조정지역에 주택이 있었는데 요거 취득하고 몇 년 지났어요? 1년 지난 후에 조정지역의 주택을 또 하나 취득해서 주택이 2개가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주택을 왜 취득했느냐 물어봤더니 이사 가려고 취득했대요. 그럼 뭐라고 그래? 일시적 2주택이라는 얘기죠. 일시적 2주택은 종전주택을 조만간에 뭐하겠다? 팔겠다 이거죠. 그래서 요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개정되기 전에는 1년 안에 이걸 팔아라. 그리고 전입신고까지 하라 그랬는데 개정된 거는 5월 며칠부터 10일부터 양도하는 것은 몇 년? 2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여기로 뭐 하는 거? 전입신고 제도는 폐지가 됐다 그랬잖아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조정지역의 일시적 2주택은 몇 년 안에 팔아라? 1년이 아니라 2년.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뭔가가 좀 찜찜해. 뭐가 있느냐? 취득세랑 또 관련된 게 있네. 취득세. 자, 여러분 교재 잠깐 봅니다. 요약집 54페이지. 54페이지. 54페이지 보시면 보충학습 있죠? 네? 54페이지 찾았어요? 그럼 참고로 그 위에 방가로 3번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다주택자 중과세 3번 보세요. 3번 조28 3번 동그라미 3번 조정지역의 주택을 취득해서 1세대 무슨 주택? 예? 2주택이 됐다. 조28이죠. 예? 그럼 조28 조정지역의 주택 취득해서 2개면 8%잖아요. 예. 자, 여기 보세요. 일반 지역에 주택이 하나 있는데 조정지역의 주택을 또 하나 취득해서 1세대 무슨 주택? 2주택이 됐어요. 이해가세요? 그러면 요거는 요럴 때는 조정지역의 주택을 취득해서 2개니까 원래는 조28 몇 프로요? 8%죠. 그런데 일시적은 요거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팔겠다. 그럼 요 주택을 취득하고 몇 년 안에? 1년 안에, 아니 1년 안에 팔라고 했어요. 원래 법이. 근데 아까 여기는 양도소득세는 2년으로 해줬잖아. 그럼 여기서는 좋아. 1년 안에 팔면
이거 안 하고 1에서 그냥 몇 프로? 3% 적용해 주겠다. 몇 년 안에 팔아라. 1년 안에 팔아라. 근데 이게 2년으로 개정됐잖아요. 근데 지방세법은 그냥 놔두면 이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몇 년? 2년 안에 팔면, 이해가세요? 2년 안에 팔면 추징하지 않는다. 종전에는 몇 년? 1년. 근데 이거 개정된 거 아니에요. 개정된 건 아닌데 법을 뜯어 고쳐야 되니까 부랴부랴 입법 예고해서 6월 중순쯤에 이것도 발표하겠대. 근데 적용은 언제부터? 그래서 이제 우리는 뜯어 고쳐야 돼. 그러니까 이게 소득세법만 뜯어 고치다 보니까 관계된 게 여기랑 또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시면 보충학습 있잖아요. 방가로 3번 보충학습 1번 찾았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무슨 주택? 2주택의 경우 중과세율 적용하지 않는다.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3년. 여기 보세요. 이건 이 얘기예요. 일반 지역의 주택을 취득해서 있었는데 조정지역의 주택을 취득했잖아요. 두 개 다 조정지역이 아니잖아. 이거는 일반 지역이니까 몇 년? 3년 안에 요거 팔면 추징 안 해. 그런데 조정지역에 있었는데 또 조정지역의 주택을 취득해서 2주택이 됐죠. 이것도 조입할 8%잖아. 그죠? 둘 다 조정지역에 있는 것은 몇 년? 1년 그랬는데 앞으로 몇 년? 2년 안에 요거 팔면 할증하지 않는다. 둘 다 무슨 지역? 조정지역은 1년이 아니라 몇 년? 2년. 그럼 일반 지역은 원래대로 그냥 몇 년? 3년. 그 얘기예요. 그래서 1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3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추징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라 하나만일 때. 그죠? 그런데 가로 안에 뭐라고 그랬어요? 조정지역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는 몇 년? 1년이 아니라 그거 몇 년으로? 2년으로 고쳐라 이거죠. 이해가세요? 여기 보세요. 일시적 2주택은 두 가지예요. 일반 지역에 주택이 있는데 조정지역의 주택을 취득해서 두 개가 된 경우는 요건 3년 안에 팔면 되는 거예요. 근데 둘 다 무슨 지역에 있을 때는 조정지역은 1년이 아니라 몇 년? 2년. 그거만 개정이 됐다. 근데 발표는 시행령이니까 국무회의에서 이제 입법 예고 기간 거쳐서 소득세법이랑 똑같이 5월 며칠 10일부터 이렇게 소급해서 적용을 합니다. 자, 그럼 만약에 설명드려요. 요 기간 안에 뭐 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하면 요걸로 추징해야죠. 요 기간 안에 팔아. 그래서 1에서 몇 프로? 3% 일반세율로 해줬는데 요 기간 안에 요걸 뭐 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않으면 조입할 8% 적용해서 취득세 추징 추가로 내야죠. 기본 이거 됐으니까 초과되는 부분 추가로 내죠. 이때 뭐가 붙어? 약속을 안 지켰잖아. 예? 3년 안에 팔겠다, 2년 안에 팔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못 팔았잖아. 그럼 그냥 추징하는 게 아니라 뭐부터? 가산세. 가산세부터서 고지서 나가요. 이해가세요? 아니, 여기 보세요. 일반 지역에 주택 하나 있는데 이것도 하나 취득했죠. 둘 다 조정지역이 아니야. 근데 조정지역의 주택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 조입할은 맞는데 3년 안에 팔게요. 알아서 할증하지 않을게. 근데 몇 년 안에 못 팔면, 3년 안에 못 팔면 8% 적용해서 취득세 추징할 때 가산세 붙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아, 가산세 안 붙으면 누구나 팔 거예요. 그리고 안 팔으면 그냥 취득세 늦게 내네? 안 되지. 가산세부터. 여기도 둘 다 무슨 지역에 있을 때는, 조정지역일 때는 1년이었던 게 몇 년? 2년 안에 처분하면 추징 안 하는데 처분하지 못하면 8% 적용해서 추징할 때 뭐가 붙어? 가산세부터요. 그래서 65페이지로 갑니다. 요거는 지금 이해 가시죠? 예, 1년이 몇 년으로? 2년. 그럼 이제 그거랑 이어서 65페이지 보세요. 하나만 더. 65페이지 양가로 2번 예외 보통징수 나왔죠? 예, 신고납부 성실하게 안 하면 가산세 붙어서 고지서 나오는 게 보통징수잖아요. 지금 앞에서 설명드린 것이 3번이야. 3번. 동그라미 3번. 찾았어요?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무슨 주택?
2주택으로 신고를 하였어요. 그러니까 조28이 아니라 1에서 3%를 했겠죠. 그런데 취득한 날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그래서 그거 줄쳐봐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게 시행령이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그랬죠. 그 기간이 몇 년이냐? 3년. 조정지역은 몇 년? 2년. 그 기간 안에 뭐 하지 않으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했다면 위반한 거죠. 그때는 뭐 붙는다? 가산세 붙어서 고지서 나온다. 이것까지 이어져야 완벽하게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예? 자, 좋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세법은 하반기에 들어서 개정되는 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5월, 지금 6월 며칠이에요? 오늘이 3일? 2일? 2일. 6월 2일까지 개정된 건 이제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개정될 게 있다. 우리가 공부할 거. 지금 새 정부에서는 뭐야? 뉴스에 들어서 알잖아.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겠다 그랬죠. 심지어 2020년 수준으로 부과하겠다 그랬죠. 그럼 법을 다 뜯어고치려면 국회 가서 시간 한참 걸리겠죠.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뜯어고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야. 그것을 조정하겠다. 그러니까 오늘 공부하는 재산세나 종부세에서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다. 거기까지만 기억하시고 몇 퍼센트 현재 비율을 기억할 필요는 없다. 왜? 중간에 개정될 내용이니까. 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개정된 건 다 있고 오늘 재산세 들어갈 차례죠? 예, 수업 들어갑니다. 94페이지. 자, 재산세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하실 것이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거래세잖아요. 거래세. 그러니까 거래가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가 돼서 매매 거래가 많이 생기면 취득한 사람이 많으니까 당연히 취득세가 많이 들어올 거 아니야. 반대로 부동산 시장이 동결돼 가지고 매매 거래가 발생하지 않으면 취득한 사람이 없으니까 취득세가 적게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이건 부동산 시장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취득세는 변동이 커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볼 때 세금이 어떤 때는 많이 들어오고 어떤 때는 안 들어오고 불규칙하죠. 근데 우리가 공부해야 될 뭐는 재산세는 거래세가 아니잖아요. 그건 보유세라고 그래.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물가 상승률만큼 매년 기본적으로 소폭으로 가격이 올라가죠. 그걸 기준으로 재산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작년의 재산세보다 올해 재산세가 더 많이 내는 게 정상이에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많이 내겠죠. 그런데 재산세는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과세권자인데 시장군수구청장 입장에서 볼 때는 작년에 들어온 재산세를 보고 올해 들어올 재산세를 예측할 수 있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세원이 가장 뭐하다? 안정적이다. 많이 들어오고 적게 들어오고 그게 없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건 변동이 있겠죠. 대형 빌딩이 있었는데 화재로 불에 타서 없어졌다? 그럼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안 들어올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이런 걸 빼고는 크게 변동이 없다. 그래서 세원이 가장 안정적인 지방세가 바로 재산세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산세 특징 몇 가지만 보고 갑니다. 첫 번째 칸의 특징 반드시 기억해야죠. 여러분 취득세는 3번부터 보세요. 보유하고 있는 재산 중심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물건 중심에 부과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물세. 사람 중심으로 합산하는 건 인세. 그러면 물세냐 인세냐 이것이 이제 이어지는 게 뭐냐면 납세지랑 관련이 있잖아. 납세지가 뭐죠? 세금이 어디로 귀속되느냐 그 장소, 또 납세 의무자가 신고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어디 가서 신고를 해야 되느냐 그 장소가 납세지죠. 이 납세지는 물세는 물건이 있는 곳으로 가라 이거지. 물건의 소재지. 사람 중심 인세는 주소지. 기본이 이거죠. 그래서 1번 재산세는요 매년 언제 2번에 보시면 과세 기준일 6월 1일이죠. 그래서 6월 1일 현재 그 과세 대상 재산의 물건이 어디에 있느냐? 물건의 소재지 관할하는 누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과세를 한다. 그래서 시군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구청장은 선거로 뽑는 구청장이죠. 자치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군세다 이렇게 해도 구라는 말이 빠져도 맞는 거예요. 시군 하면 항상 자치구가 내포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과세권자다 이것도 맞고, 시장, 군수가 과세권자다 그러니까 구청장 빠졌네 틀렸다 그러면 안 된다 이 얘기야. 시장, 군수 하면 항상 구청장 표시가 없어도 자치구의 구청장도 내포되어 있다. 시군세. 여러분 도세 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말이 없어도 특별시, 광역시가 내포되어 있죠. 그거랑 같은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뒤에 가서 5번. 앞에서 공부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스스로 봐라. 신고하고 내라. 그죠? 재산세는 납세 의무자가 계산할 수 없어요. 누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세금을 계산해서 납세 의무자한테 세금을 내라고 과세 문서인 고지서 발부해요. 고지서. 그럼 납세 의무자 쪽에서는 뭐 나오면? 고지서 나오면 고지서 받아가지고 내는 걸 뭐라고 한다? 보통 징수라고 한다. 보통 징수. 고지서 받고 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 취득세는 신고납부죠? 신고납부 안 하면 가산세부터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재산세는 뭐 나와? 고지서, 보통징수죠. 고지서 받고 안 냈네? 뭐 붙어야 될 거 아니야. 안 냈으면 이자가 붙어요. 세금 안 내서 붙는 이자를 뭐라고 한다? 가산금. 이거 이어지는 거죠. 신고납부 안 하면 가산세, 고지서 받고 안 내면 가산금. 됐어요? 그래서 재산세는 가산금이 붙는다 이거지. 고지서 받고 안 내면. 그 다음 6번. 재산세는 유일하게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할 때 물납이 돼요. 물건으로 대신 내라. 돈으로 못 내니까 1,000만 원 초과할 때 물납. 그리고 250만 원 초과하면 한꺼번에 내기 어려우니까 2개월까지 나눠내라. 분할납부, 분납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물납과 분할납부는 매우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따 수업할 때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특징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7번에 보시면 소액징수 면제 제도와 세부담 상한 제도가 있다. 소액징수 면제 원래의 뜻이 뭐예요? 세금을 계산했더니 세금 누가 계산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세금 계산했더니 액수가 소액이야. 금액이 적어요. 그럼 징수하려면 걷어들이려면 고지서 발부해야죠. 고지서 발부하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 실익이 없죠. 그래서 징수하지 않겠다. 고지서 발부하지 않는다. 얼마? 2,000원 미만. 고지서 한 장당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그게 소액징수 변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세부담 상한제도라고 그랬죠. 여러분 작년에 비해서 올해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물가가 뭐 했으니까? 상승했으니까 기준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고 그래서 작년에 재산세 100만 원 나왔는데 이번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내라고 할 수가 없다.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세부담 상한제도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세금 많이 나와도 작년에 낸 세금의 일정 비율을 뭐할 수 없다,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상한제도. 이거는 물건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 틀려. 주택이냐 토지냐에 따라서 뒤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공부할 겁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제 과세 대상 봅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이 과세 대상 거기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상이한 경우 거기서부터 출제입니다. 공부상에 등재된 상황과 사실상 현황이 뭐하면 상이하면 서로 다르면 과세 기준일 현재 뭘로 가라? 사실상 현황으로 부과한다. 이게 대원칙이야. 세금은 사실상 현황으로 부과하는 게 원칙이다. 이 지문은 여러분 취득세는 취득할 때 당시 사실상 현황으로 부과,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현재 사실상 현황, 종부세도 과세 기준일 현재 사실상 현황, 양도소득세는 양도할 때 당시 사실상 현황. 이런 건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금의 대기본 원칙이 뭐다? 사실상 현황이다. 취득세는 앞에 취득할 때 당시,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현재, 양도소득세는 양도할 때 당시 사실상 현황.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공부상 하면 등기부상에 임야로 되어 있어요.
임야로. 그런데 6월 1일 날 농사 짓고 있다? 농지. 그럼 농지로 재산세 부과하느냐? 임야로 부과하느냐? 뭘로 하라는 얘기예요? 농지로 하라 이거예요. 사실상 현황. 이해가세요? 그럼 농지냐 임야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죠? 예. 또 하나, 두 번째 줄 올해 개정돼서 들어온 겁니다. 한번 먼저 읽고만 갈게요.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에 공부상 등재된 현황과 달리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사실상 현황하고 공부상 현황이 서로 다르다 이 얘기잖아 지금. 그럼 아까 위에서 뭘로 가라고? 사실상 현황으로 가라 그랬죠? 근데 예외가 있다니까. 자,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무한한 경우, 낮아지는 경우는 뭘로?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예외로. 여기 보세요. 사실상과 공부상이 서로 같아야 정상이죠. 서로 다르면 뭘로 가? 사실상 현황으로 가야죠. 공부상이 기재된 내용보다 뭘로? 사실상 현황으로 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사치성 재산으로 되어 있어요. 등기부상에. 예? 근데 실제로는 뭘로? 사치성이 아닌 용도로 하면 서로 다르죠. 그럼 사실상 용도로 가면 재산세가 적어지잖아. 그럴 때는 뭘로 간다? 공부상으로 하겠다. 세금 많은 쪽으로 하겠다. 국가에서 볼 때는. 이해가세요? 예. 그렇게 이해 갔으면 그 지문 기억하셔야 돼요. 예. 자, 그러면 그 밑에 과세 대상 봅니다. 토지에 대해서 공부할 건 없어요. 다음 두 번째 건축물. 건축물이 뭐냐? 그것도 안 물어본다고 그랬죠? 예? 토지 건축물 참고로. 여러분 건축물은 뭐죠? 건물만 건축물이 아니라 건축물은 자, 요거 한번 기본적인 내용 잠깐 볼게요. 자, 모든 부동산은요. 토지 따로 건축물 따로따로 세금 부과해요.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부세. 이해가세요? 모든 부동산은 토지 따로 건축물 따로. 이해가세요? 그런데 뭐는? 주택만 안 그래요. 주택은 건물하고 뭐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뭘로? 주택으로 과세한다. 이게 특징이에요. 다시 한번.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건물하고 거기 딸려있는 무엇까지? 토지까지 합쳐서 재산세 계산해요. 근데 상가는 어때요? 건축물 따로 떼어서 재산세 계산하고, 토지 따로 재산세 계산한다. 이렇게 따로따로.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이게 이해 가야 돼. 그러면 여러분 세 번째 95쪽 맨 위에 보세요. 주택이라고 나왔죠? 주택 나왔죠? 주거용 건물과 부속된 토지를 뭐라고 한다? 합쳐서 주택이라고 하잖아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친 게 주택이죠? 근데 가로 안에 뭐라고 그랬어요? 토지와 건축물 범위의 주택을 제외한다. 이게 시험에서 물어보는 거죠. 이 뜻을 모르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면 이게 정리가 안 돼. 포함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제외된다. 여기 보세요. 이 얘기야. 자, 주택 이거 원래 뭐야? 요거. 건축물이잖아. 요거는 뭐예요? 요거. 토지잖아요. 예? 그럼 건축물로 재산세 부과 안 하고, 토지로 과세 안 하고, 합쳐서 뭘로 과세해요? 주택으로 과세하니까 여기 토지 중에서 이 주거용 토지는 토지로 과세 안 하고, 이건 건축물이지만 건물로 과세 안 하고, 두 개 합쳐서 별도로 뭘로? 주택으로 과세한다. 그 얘기야. 그래서 토지에서 주거용 토지는 빼고, 건축물 중에서도 주거용 건물은 뭐한다? 제외. 그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주택의 건물과 부속된 토지는 토지로 과세 안 하고 건축물로 과세 안 하기 때문에 토지 건축물 범위에서 주택은 봐라 빼라. 왜? 따로 주택으로 과세하니까. 그 얘기야. 이해가세요? 그래서 시험에서 물어봤잖아. 그 빈출 지문 밑에 재산세 과세 대상인 건축물 범위에 주택을 뭐한다? 포함한다. 그러면 맞아 틀려? 틀리잖아요. 주택의 건물은 건물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 따로 주택으로 별도로 과세하기 때문에 뭐한다? 제외한다. 그래야 된다. 이해가세요? 예.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주택은 과세하는데 재산세 과세 대상은 여기서
자, 그냥 가죠. 여기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건축물은 뭘 건축물이라고 하느냐? 지붕하고 기둥이 있는 게 건물이죠. 건물도 건축물이고, 지붕이 없는 별도의 뭐 시설물이 있으면 그것도 다 합쳐서 뭘로?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이 된다. 그죠? 예,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은 선박, 항공기까지 해서 5가지예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여기서 알아야 될 건 주택은 건물하고 뭐하고 토지하고 통합해서 주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토지와 건축물 범위에서 주택은 뭐한다? 제외한다. 그거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럼 이제 과세 대상에서는 2가지를 물어봐요. 2가지. 과세 대상에서 독자적으로 문제로 물어볼 수 있는 건 토지하고 뭐다? 주택에 대해서 물어본다. 토지하고 뭐? 주택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다. 그럼 먼저 토지에 대해서 봅니다. 순서대로 95페이지 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분류 그랬죠. 자, 여기 보세요. 토지는 6월 1일 날 어디에 이용하느냐, 이 용도에 따라서 주택은 크게 몇 가지? 3가지로 구분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종합, 합산, 과세하는 토지가 있고, 또 하나는 별도, 합산, 과세하는 것, 또 하나는 분리과세,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을 해요. 그럼 우리 시험에서는 토지가 딱 나오면 요거는 종합합산으로 가는 거고, 요거는 별도 합산에 해당하는 거고, 요거는 분리과세에 해당한다.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시험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좀 이따 또 나오겠지만 종합합산은 여기서 합산자가 붙었잖아요. 종합합산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토지가 종합합산이냐 이거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기억하지 않더라도 키워드만 딱 기억하고 있어도 답을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럼 종합합산 과세 대상은 뭐냐? 비사업용 토지다. 뭐라고요? 비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가 뭐예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사업에 이용해? 안 해? 안 해. 그냥 땅만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건 비효율적이고 투기죠. 그러니까 이런 건 세금을 많이 부과해요. 여기 보세요. 땅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에 이용하면? 사업에 이용하면. 사업을 해서 돈을 벌 거 아니야. 개인은 소득세 내고 법인은 법인세를 내잖아, 보니까. 근데 이건 사업하는 땅이 아니니까 버는 거에 대해서 세금 내는 게 없죠. 세금은 안 내고 땅만 가지고 있다가 가격이 뭐하면 오를 때 기다리는, 그게 바로 뭐야? 자기가 하면 뭐고, 로맨스 그 남이 하면 불륜, 그거 똑같잖아. 내로남불, 그죠?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 투기란 얘기예요. 투기. 아무것도 안 하고 땅만 가지고 있다가 가격이 오르면 그거 시세 차익을 남기겠다. 그게 투기지 뭐야. 자기는 투자에 있다고 하겠지. 근데 법에서는 뭘로 봐? 투기로 봐. 그래서 너는 사업하는 땅에 비해서 세금 내는 게 없으니까 재산세 어떻게 해야 돼? 많이 내. 그래서 그건 소유자별로 뭐하라? 합산해요. 합산자가 붙었죠? 여러분 성남시 안에 여러분이 종합합산 대상 토지를 10군데 땅을 가지고 있으면 소유자가 같으면 합쳐요.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자별로 합산한다. 자, 키워드가 뭐라고요? 비사업용 또는 사업하는데요, 형식상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뭐라고 그래? 비효율적인 거. 비효율적인 토지. 여러분, 비효율적인 토지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강남에 재개발, 재건축하는데 평당 1억 하는 땅이 있어요. 평당 얼마? 1억 하는 땅에다가 상추 재배하고 있어. 그러면서 뭐하고 있대 지금? 농사 짓겠다. 농사 짓고 있다는 거야. 봐줘야 돼 그거? 아니 1억짜리 하는 땅 위에 상추 재배하는데 이파리 안에 100만 원씩 파나? 이건 형식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비효율적이야. 투기. 뭘로 간다? 종합합산. 이해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별도 합산은 뭐냐?
이거만은 이게 생각이 나면 이거 생각나. 뭐 반대니까 사업용 토지. 사업에 이용하는 땅은 사업을 해서 개인은 사업해서 소득세 내고 법인은 법인세 내니까 정당하게 세금 내면서 가지고 있는 건 투기가 아니니까 종합합산보다는 세금 부담을 뭐 해줘야 돼? 줄여줘야 돼. 그래서 별도로 합쳐라 이거지. 이해가세요? 별도 합산. 이것도 소유자별로 보아라. 합산해서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사업용 토지. 어떤 거 구체적으로 사업용 토지면 여러분 이 상가 건물 있죠? 이거 임대사업하잖아. 지금 건물주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건물의 밑에 있는 땅 있죠? 차지하고 있는 땅, 그런 걸 뭐라고 하느냐?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라고 그래. 영업용이 뭐야? 상가, 점포, 사무실 그런 건물에 딸려있는 토지, 그거 사업하는 거잖아. 건물이. 그럼 거기에 딸려있는 건 사업용 토지예요. 그럼 건물이 없어서 사업하는 거 있죠? 예? 뭐 사업하는 거는 무조건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다가 사업하나? 아니지. 아무것도 없는 땅에다가 페인트에다가 줄 거놓고 뭐 주차장 사업할 수도 있잖아. 주차장 사업, 주차장은 뭐야? 건물이 없죠? 아, 그래도 사업자 등록하고 사업하잖아. 이렇게 사업에 이용하는 토지가 뭐라고? 별도 합산이에요. 별도 합산. 이해가세요? 그러면 이제 분리는 뭐예요? 이거는 합산자가 안 붙었죠? 분리는 따로따로. 소유자가 같아도 여러 개 땅을 가지고 있어도 합치지 말고 토지마다 각각 계산하라. 각각 과세하는 거예요. 왜 각각 과세합니까? 차별해야 되니까. 차별. 그래서 우리는 차등이라고 그래요. 차등과세. 뭐라고요? 차등과세. 여러분 재산세는 왜 내라고 하느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인해서 버는 수익이 많이 발생하니까 수익에 대해서 내라. 이게 재산세예요. 그래서 재산세를 뭐라고도 하냐면 수익력에 대해서 부과한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인해서 앞으로 1년 동안 뭐가 발생하니까 수익, 돈을 버니까 세금 내라. 그래서 응익과세다. 수익력에 대해서 부과한다. 응익과세.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산세는요,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건 재산세 많이 부과하고 수익이 적게 발생하는 건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여러분 주택은요, 주거용에 사용하는 거죠. 돈 버는 게 아니죠. 주택. 의식주 주거용에 사용하는 거잖아. 주택. 상가는 임대사업을 하니까 수익이 발생하죠. 그러면 10억짜리 상가 빌딩하고 10억짜리 주택 가지고 있을 때 어떤 게 세금 많이 나와? 상가. 왜? 수익력이 크니까. 주택은 기본적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걸로 보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줄여줘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주택 가지고도 수익이 발생하는데 임대사업하면 임대사업하라고 지은 거 아니야. 주택법은. 주택의 뜻이 뭐야?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거, 그게 주택이에요. 그래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걸로 보고 주택은 세금 부담을 줄여준다. 그래서 여기 차등해서 과세를 하는데 어떻게 차등하느냐? 여러분이 땅을 2개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농사 짓는 땅이 있고 하나는 해원제 골프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어떤 게 수익이 많아? 해원제 골프장 땅은 돈을 많이 벌죠? 그건 따로 떼서 세금 많이 내고, 농사 짓는 농지는 농사 짓고 있죠? 그건 세금 부담을 줄여줘야 되잖아. 그런데 농사 짓는 농지하고 사치성 재산의 토지를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걸 합치면 안 되잖아. 차등, 차별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주 높은 고율, 높은 세율, 아주 낮은 저율, 이렇게 차등해야 돼. 차별. 그러니까 합치는 거 아니다. 이게 분리과세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씩 점검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95페이지 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분류 1번 농지라고 그랬죠? 농지는 뭘 농지라고 한다? 지적공무상 지목이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하고 있는 전, 갑, 과수원. 목장용지 안 들어가요. 재산세 계산할 때 목장용지는 축산법 규정을 적용하고 전답, 과수원은 농지법으로 가기 때문에 별도야. 농지하면 전답, 과수원. 참고로 취득세에서는 중요하지는 않지만 취득세에서 농지는 목장용지도 농지로 보죠. 근데 재산세에서는 목장용지 빼고 전답, 과수원. 그죠? 그러면 농지는
제목부터 볼까요? 방가로 1번 누가 소유? 개인 소유. 밑에 방가로 2번 특정 법인이 소유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먼저 1번 개인 소유 농지는 경작에 이용하라 그랬죠. 농사 짓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죠. 개인 소유 농지인데 농사지라 이거요. 여기서 여러분 재산세를 부과할 때는 용도를 벗어났느냐 안 벗어났느냐 입지 조건 맞는 데서 진정한 경작이냐 이런 걸 따지는 거지, 농지 소유자가 직접 작용하라 그런 규정 없어요. 예? 농지를 누가 소유하고 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데 자기가 농사를 짓던 다른 사람한테 빌려줬는데 임대차 경작을 하던 내재진 다른 사람이 대리 경작을 하던 그건 따지지 않아. 농지인데 실제로 농사 짓고 있으면 용도에 맞는 거죠. 예, 재촌 작용하라 그런 뜻이 아니다. 대리 경작도 되니까. 그래서 개인 소유 농지인데 경작하는 농지 거기 보세요. 전담 과수원으로서 과세 기준을 현재 실제로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 개인 소유 농지인데 입지 조건 맞는 지역에서 농사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군지역 빼고 특별자치시 하면 세종시, 특별자치도 하면 제주도, 그리고 일반시 하면 성남시 같은 일반시 지역에 가로 열고 읍면지역은 뭐하고? 제외하고. 그럼 제외한 거 빼면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일반시 지역에서는 농지가 딱 있을 장소가 법으로 정해놨어. 이런 지역에서는 어디에 있어라? 개발, 도시지역 안에 농지는 개발 제한구역하고 어디? 그린벨트, 녹지지역에 있는 것에 한해서만 투기로 보지 않는다. 그게 분리과세예요. 분리과세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 이거죠. 이해가세요? 그럼 그 외 지역은 뭘로 간다? 종합합산, 비효율적. 아까 주거지역에서 뭐하고 있으면 농사 짓고 있는 건 진정한 경작으로 볼 수? 농지는 개발 제한구역, 녹지지역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자, 여기 정리하면 이거지. 자, 개인 소유 농지인데 뭐 경작에 이용하고 있는 그런 농지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농지가 있어도 되는 지역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있어도 입지 조건에 맞는 지역이 뭐냐? 자, 특별시, 광역시에서 가로 열고 무슨 지역 제외? 군지역 뺐네. 그러면 광역시에 군지역 하면 인천광역시의 강화군이나 옹진군 이런 데가 군지역이죠. 농지는 그런 데 있어야 되겠죠. 있어도 되는 지역이야. 다음 일반 시지역이나 특별시 지역에 뭐 읍면지역이라고 그랬죠. 읍면지역. 예를 들어서 성남시에는 읍면이 없죠. 그죠? 용인시에는 있잖아. 읍면, 구성면, 수지읍 이런 데 있잖아. 네? 화성시 같은 경우도 무슨 면 있죠. 송산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읍면은 뭐 한다고요? 제외. 요런 지역은 농사져도 되는 거야. 농지가 있어도 되는 거 입지 조건 맞아요. 됐어요? 그럼 이런 지역 말고는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특별자치시 포함해서 무슨 지역? 시지역. 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군, 면. 그러면 그거 빼고는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이죠. 자, 요 지역은 조례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겠다. 또는 개발해야 되겠다. 보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묶어놓은 지역이 도시지역이죠. 무슨 지역? 도시지역으로 묶여져 있으면 안 돼. 도시지역 어디? 밖에는 군읍면도 다 포함돼요. 도시지역 밖에는 용도지역을 따지지 않습니다. 농지가 어디에 있다? 이런 지역 중에서도 도시지역 묶여져 있지 않은 밖에 있는 지역은 농지가 있어도 돼요. 그런데 무슨 지역? 도시지역 어디는 안에는 용도지역이 있죠. 주상공자미, 그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있잖아요. 자, 도시지역 안에는 법에 뭐라고 그랬어요? 두 군데만 인정해줬죠? 뭐? 개발할 수 없는 개발 제한구역에 농지가 있어요. 이거 투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무슨 지역? 그린벨트 녹지지역이죠. 예? 이런 지역에서 뭐하고 있으면
농사 짓고 있으면 이건 뭐가 아니야. 투기가 아니야. 입지 조건이 맞고 정상적인 농사야. 농사 짓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따로 떼어. 분리과세 가서 왜? 세금 부담을 줄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재산세에서 제일 적은 거 1000분의 0.7. 1000분의 뭐라고요? 0.7. 백분율로 얘기하면 0.07%지. 0.07%. 서울대학교 수능생이 가는 서울대 합격생 비율. 예? 0.07%. 그럼 봐요. 여기 무슨 지역? 도시지역 안에는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입지조건 안 맞는 지역이 어디야? 주거지역 토지가격이 비싸죠? 주거지역은 주택이 있어야 돼요. 상업지역은 상가, 그죠? 상업시설. 그리고 무슨 지역? 공업지역은 공장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지역은 이런 지역에 비해서 가격이 어때? 토지 가격이 비싸. 그런데 이런 데서 뭐 하고 있다고? 농사 짓고 있다. 이건 투기다. 인정 안 해줘. 어디로 가? 형식상 농사 짓니까 비효율적 종합합산 간다. 이해가세요? 농지는 있을 장소에 있으면 뭘로 가? 분리과세. 입지 조건이 안 맞는 지역에 있으면 종합합산 가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생각해봐요. 무슨 지역 안에? 도시지역 안에 여러분이 농지가 있어야 될 지역이 녹지지역 이런 데 있어야 되겠지. 아, 이런 데 농사 지면 안 되잖아. 어디에 있어야 돼? 개발 제한구역이나 어디? 녹지지역에 있으면 뭐야? 분리과세. 도시지역 어디? 밖에도 여기로 들어가요. 군지역도 다 들어가요. 이해가세요? 근데 도시지역 안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있는 건 이건 인정해 줄 수 없다. 비효율적 어디로 가? 종합합산으로 간다. 입지 조건이 맞는 지역에 있으면 뭐? 분리과세. 입지 조건이 안 맞으면 종합합산. 이해가십니까? 예. 자, 그리고 이제 교재 다시 가서 95페이지 방가로 몇 번? 2번. 특정 법인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분리과세하며 이외의 농지는 어디로 간다? 종합합산. 여러분, 법인은 회사죠? 회사가 농지 가지고 있다. 대다수 투기잖아. 네? 대기업에 보면 재무제표에 보면 농지 가지고 있어요. 삼성전자도 농지 있다니까? 그럼 농지에서 뭐 메모리칩 연구하고 그러나? 왜 가지고 있어 그거? 투기. 옛날에는, 지금은 좀 투명하니까 그렇게 못하는데 옛날에는 기업들이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땅 장사 있다니까? 이렇게 했었어요. 명절 때 되면 종업 직원들한테 고향 방문할 때 회사에서 뭐 관광버스 대절해서 놓고 집으로 보내주는 그런 시기에 회사에서는 모르게 시골에 있는 유망한 지역에 조사해가지고 땅을 이미 사놨어. 회사가 비밀리에 땅을 사놔. 농지 같은 거. 그래놓고 그 지역 사람들한테, 직원들한테 가서 뭐라고 그래? 숙제 내주지. 뭐라고? 요번에 내려가면 추석 때 할 일이 있어요. 뭐 땅 가격이 얼마인지 조사 좀 해와. 그러니까 가서 시골에 가서 어떻게? 평당 얼마요 물어보니까 이게 난리가 났네. 그 지역 사람들이 볼 때는 땅 가격을 뭐하니까 자꾸 물어보니까 이게 뭔가가 있는 거 아니에요? 대기업 다니는 아들이 딸들이 와가지고 지금 토지 가격을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어떻게 돼? 매매는 없는데 가격만 올랐어요. 올랐을 때 뭐예요? 팔아. 이렇게 했었다는 얘기지 회사가. 아니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너 좀 심한 것도 있어. 꽝도. 그런데 그런 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얘기지. 그러면 회사가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 기본이 뭐야? 그건 투기지, 투기.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 종합합산 가야죠. 그런데 요 5가지만 특별히 인정해 주겠다. 투기로 보지 않는다. 그 첫 번째가 농업법인의 농지법 생략하고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그까지만. 농사 짓는 사람들이 법인 만들어서 농지 가지고 있는 거 있죠? 이건 투기가 아니다. 농업법인. 여러분,
시골에서 옛날에는 평당 예를 들어서 100평짜리 100평 가지고 텃밭에서 뭐 했어요? 시골의 노인네들이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주려고 텃밭에서 무공해로 배추 같은 걸 심어서 자식들 오면 뭐 해줬어? 김장 담아서 이렇게 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이제 귀촌, 귀양 시골로 내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노동력이 없는 시골에 가가지고 머리를 쓰는 거지. 10집이 살고 있는데 그 마을에 100평씩만 가지고 있어. 근데 10집이면 1000평이잖아. 그걸 100평 가지고 농사져도 팔려고 없으니까 농사 못 짓죠? 그래서 젊은이들은 머리를 쓰지. 어떻게? 법인 만들어. 영농조합 법인. 그래놓고 법인 앞으로 다 등기해. 그럼 법인 소유 몇 평? 1000평. 농사 짓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뭐 배추를 하자. 이렇게 통일해서 농사져.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판로를 개척하지. 마트 같은, 대형 마트 같은 데 가서 뭐라 그래? 우리는 1000평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무공해로 품질 보증하겠다. 이렇게 해서 판로가 확장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농지가 바로 농업법인이야.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투기가 아니다. 다음 두 번째, 농어촌공사법 필요 없고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 농어촌공사하면 정부 출자 기관이죠. 얘들도 재산세 내는 거에 가지고 있으면. 근데 얘들이 농지를 왜 가지고 있어? 저렴한 가격으로 누구한테? 농사 지을 사람들한테 농지를 구하기 위해서, 공급하기 위해서 소유하고 있다. 공익이죠, 공익. 그래서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분리과세. 세 번째, 사회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복지시설 소비에 공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 요거 복지, 사회복지사업자가 소유하는 농지, 이렇게 줄이면 되죠. 양로원, 보육원 이런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예요. 왜 가지고 있어? 거기서 나오는 농산물을 팔지 않고 복지시설에서 소비하겠다, 먹겠다 이거지.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농지. 이해가십니까? 또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립간척한 농지에 바다나 하천을 매립해서 농지를 새롭게 원시 취득했죠. 예, 이렇게 없는 농지를 개척한 거잖아. 이것도 투기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법인은 4가지. 그런데 5번째, 종중, 문중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종중 소유 농지 있죠? 예, 이건 투기로 보지 않는다. 이 5가지만 분리과세예요. 그럼 그것을 제외하고 일반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건 볼 것도 없이 어디로 간다? 종합합산. 이해가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시 정리하면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그죠? 예, 농어촌 공사가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 사회복지사업자가 소비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 매립간척한 농지죠, 법인이. 그리고 종중소유 농지는 특별히 요거는 어디로 간다? 분리과세로 갑니다. 그럼 요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가? 종합합산, 투기로 볼 수밖에 없다. 됐어요? 예, 이것이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 양가로 2번 목장용지라고 그랬죠? 목장용지. 여러분, 농지는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 틀린데 목장용지는 같아. 개인이 축산업을 하던 법인의 이름으로 축산업을 하던 축산업에 이용하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목장용지. 그런데 여기서 기본 개념이 이거예요. 축산업을 하고 있는 토지는 투기가 아니니까 분리과세 가서 세금 부담 줄여주는데 조건이 있다. 2가지. 입지 조건, 맞는 지역에서 축산업을 하라. 2번째는 일정 면적이 정해져 있어. 기준 면적까지만. 축산법에는 어떤 가축을 몇 마리 사육할 것이냐에 따라서 허가 기준이 있어요. 거기 기준에는 풀을 뜯을 수 있는 초지가 있어야 되고, 사료 밭이 있어야 되고, 또는 축사가 있어야 되고, 저장 시설물 축사 있어야 되겠죠. 면적, 이런 기본 면적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한우를 키우는데 몇 제곱미터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 마리수 곱해서 기준 면적이 있죠. 그거까지만 혜택을 줘요. 아니면 축산업을 하는 토지는 무조건 분리과세 혜택을 주겠다 그러면 욕심 많은 누구? 공법의 박구조 교수. 예? 욕심 많은데 여기다가 여의도만한 땅 하나 사놓고 흑염소 10마리 풀어놓고 다 뭐하고 있어? 축산업하고 있어. 이거 다 봐줄 수 없죠. 그럼 10마리면
10마리에 대한 기준 면적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것까지만 인정해 주는 거. 그것도 입지 조건 맞는 지역에. 이해가세요? 근데 이건 매년 달라요. 10마리 했으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10마리 기준 면적이 이거야. 그래? 여기까지 기준 면적. 좋아. 그럼 분리과세 혜택을 줄게. 그럼 내년에 가서는 올여름 덥다 보니까 박구서 교수가 5마리 잡았네? 몸보신 하느라고. 그럼 내년에 가면 5마리로 줄어들었죠? 그럼 면적 계산하면 요만큼 되겠죠? 이렇게 기준 면적까지 다 이거예요. 그럼 기준 면적을 뭐 하는 거? 초과, 그건 투기다. 이해가세요? 예. 박구서 교수 부동산 투자 개발하고 회사 만들어가지고 개인 회사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니까 오시면 저 밥도 좀 사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죠. 예? 내가 그러더라고. 가진 게 돈밖에 없다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거 다 토지에 묶여 있어. 제가 그거 사달라고 하면, 맛있는 거 좀 사달라고 하면 뭐라고 하나? 알았어. 그거 팔릴 때까지만 사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조만간에 팔 일이 없다는 얘기죠. 예. 여기 보세요. 그래서 목장용지는 축산법에 허가 기준이 있다. 확인해 보죠. 개인이나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 목장용지가 도시지역 안에서는 개발제한구역하고 녹지지역이에요. 도시지역 안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안 되고 어디만? 개발제한 녹지지역이죠. 그리고 도시지역 어디? 밖에 목장용지 그랬잖아요. 도시지역 밖에 목장용지는 용도지역이 없어. 도시지역 밖에는 구는 면도 다 해당이 돼. 이해가세요? 도시지역 밖에면 다 해당이 돼요. 예. 그런데 다만 조건이 있다. 두 번째 줄, 과세 기준에 대해 속하는 해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 면적 범위 안에 소유하는 토지 그랬는데, 여기서 토지 면적 범위에서 이걸 줄치고 기준 면적 이렇게 얘기하죠. 축산법에서 정해놓은 어디까지만, 기준 면적까지만 분리과세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기준 면적을 보하는 거. 초과 이외 토지는 어디로 간다? 종합합산으로 간다. 이 얘기죠. 예, 여기 보실래요?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농지하고 목장용지는 따로따로 공부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같대요. 지금은 뭐에 대한 거야 지금? 농지였었죠? 예, 이제 이번에는 뭐? 목장용지 봐요. 여러분이 있어야 될 지역이 어디냐 이거지. 예? 아니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축산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어디서 해야 돼? 개발 제한구역하고 녹지지역에 있으면 기본이 어디로 가요? 분리과세 가서 세금 부담 조절. 이때는 도시지역 밖이나 구는면도 다 포함돼요.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입지 조건 안 맞는 지역은 어디예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어디로 가? 이건 기준면적 따질 필요가 없어. 다 어디로 가? 종합합산.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조건이 있어요. 여기.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에 있어도 어디까지만? 기준면적까지예요. 그럼 여기 있는 것도 기준면적을 뭐 했으면? 초과. 그래서 목장용지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역 따지지 말고 무조건 뭐는? 초과자가 붙으면 어디로 가? 종합합산. 여러분 문제에서 기준면적을 뭐 했다? 초과했다 이렇게 나오면은요, 묻지 마. 무슨 토지가 초과됐는지, 목장용지가 초과됐는지, 공장용지가 초과됐는지, 영업용 건조물 부속 토지가 초과됐는지 묻지 마. 그냥 초과됐으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마. 어느 지역에 있었는데 따질 필요가 없잖아. 그냥 초과 부분은 어디로 가요? 비효율적 종합합산이다. 그죠? 네. 자, 여기 보세요. 그럼 지금 목장용지 했죠? 목장용지는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개발 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에 있으면 기준면적까지는 분리과세죠? 그 외 지역은 종합합산이죠? 여기에 있어도 기준면적 뭐는? 초과는 어디로 간다? 그럼 잘 보세요. 이 그림 잘 보세요. 개발 제한구역, 녹지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보셨죠? 예? 보셨어요? 농지죠? 개발지역, 녹지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 똑같잖아. 똑같죠?
그래서 공부할 때 농지하고 뭐는 목장용지는 묶어서 해도 돼. 도시적 어디 안에서는 개발 제한, 녹지 지역에 있는 것만 분리과세다. 농지든 목장용지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있으면 비효율적 어디로 가요? 종합합산. 그런데 특징은 목장용지는 기준면적이 정해져 있다. 기준면적 뭐는? 초과는 볼 것도 없이 초과하는 짜투리는 어디로 간다? 종합합산 갑니다. 됐어요? 다음 3번 갑니다. 96쪽 양가로 3번 특정 뭐라고 그랬어요? 임야. 이거는 우리가 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법률에 따라 묶여져 있는 지역의 임야가 산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법률로 묶어놓지 않으면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니까. 양극화가 가면 갈수록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도난사고가 일어난다니까. 어떤 학교는요, 봄방학 끝났잖아요. 시골 초등학교 봄방학 끝나면 대학에서 보면 교문이 없어졌어. 교문 잘라다가 파니까. 도로변에 있는 맨홀 뚜껑 뭐 없어지고 팔고, 그죠? 더 이상한 것들에서 목숨 거는 거 전봇대 올라가서 전기 끊어가요. 그죠? 구리선 같은 거. 예. 만약에 법률로 묶어놓지 않으면 산골짜기에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런 데 지나가는 철길도 갖다 없애버리고, 묶어놓지 않으면 지정해서 출입을 못하게 안 하고 출입할 수 있게만 되면 휴전선도 걷어다 팔걸? 그러니까 법률로 묶어놔서 출입 못하게. 군사시설보호법, 철도법, 하천법, 공원법, 자연공원법. 이해가세요? 법률에 따라 무슨 법이든 법률에 무슨 지역 내 임야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건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죠. 그래서 대신 세금 부담은 줄여주겠다. 생각해봐. 여러분이 땅 임야를 가지고 있는데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져 있어요. 그럼 마음대로 출입했다가는 거기 가서 지뢰밟고 죽지. 그죠? 예. 법률로 묶어놨는데 자기 임야라고 해서 마음대로 들어가서 거기 가서 송이 캐고 그러면 또 처벌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수익 하는데 제한을 받으니까 세금 부담 줄여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외울 필요 없이 법률에 따라 묶여져 있는 지역의 임야, 무슨 지역 내 임야 이렇게 나오면 뭐다? 분리과세. 그런데 그러면 너무 우습잖아. 하나는 알고 가야지. 그래도 맨 위에 4번 종중소유보 임야. 종중소유 임야라고 나왔죠. 4번에. 그죠? 종중소유 농지, 종중소유 임야. 이건 뭐가 아니다. 종합합산이에요. 분리과세. 투기 아니에요. 분리과세 가서 세금 부담 줄여준다. 그리고 3번 자연공원법에 지정된 자연 뭐라고요? 자연 환경지구 안에 있는 뭐라고요? 임야. 여기 보세요. 자연 뭐라고요? 환경 지구 안에 있는 임야가 있고, 자연 보존지구 있는 안에 임야. 이 임야 둘 다 법률에 묶여져 있죠. 근데 요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헷갈려도. 보존 있죠. 보존자 들어간 거. 보존은 그대로 유지해야죠. 이건 아예 소유자라 하더라도 출입할 수가 없어, 법에. 자연 보존지구로 묶여져 있는 지역의 임야는 내가 이런 지역에 가지고 있어, 산을 가지고 있어, 내 산 임야. 그런데 송이캐다 들어가면 처벌받아. 그러니까 절대로 출입할 수가 없어. 보존해야 되니까. 이런 건 아예 사용할 수 없으니까 비과세. 세금 내지 마. 재산세, 비과세. 그런데 자연 뭐라고요? 환경지구 안에 있는 임야는 일부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마음대로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제한이 되어 있어. 묶여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과세는 하는데, 과세를 하는데 세금 부담은 주겠다. 분리 과세 간다. 부담을 줄여주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비슷하죠? 그러면 이때는 여러분이 기억할 때 하나만, 자연을 뭐하는 거? 보존하는 건 비과세다. 자연 보존은요, 그대로 보존해야 되니까 출입할 수가 없다. 소유자 입장에서도. 그래서 그건 뭐다? 비과세 대상에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법률에 따라 묶여져 있는 지역에 임야 그러면 보고 굴리고 왔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잠시만 쉬었다 가죠.